극심한 가려움증에 평범한 일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 괴로움을 넘어 삶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피부 질환. 가려운 게 자꾸 번졌어요. 이렇게 무서운 거 처음 알았어요. 건조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 겨울이 싫었어요.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사막같이 말라가는 당신의 피부. 안심하는 순간 온몸을 덮치는 공포의 그림자. 치료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손을 씻지를 못하는 것도 다 달라집니다. 빨갛게 염증이 생기고 긁다 보면 2차 세균 감염까지 병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조주의보로부터 피부를 사수하라.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겨울철 피부 질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쳐줄 닥터 지바고. 요즘 날씨가 추워가지고 계속 움츠려가 있었더니 뭐 목도 뻐근하고 어깨도 뻐근하고. 만선 씨는 어떠세요? 저도 그렇긴 한데요.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좀 피부입니다. 굉장히 좀 당기고 또 살짝 가렵기까지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정도니 그러니까 피부 건조증 환자나 건선 환자들은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겨울철에 피부 관리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피부 건조증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에 수분을 함유해주는 기름층이 생성이 잘 안 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고요. 또 건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면역 질환인데 이 각질이 과다하게 생성이 돼가지고 두 가지 질환 모두 아주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병이 있는 분들은 겨울철에 아마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겨울철 불청객, 그러니까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신만의 비법으로 극복하신 분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피부 발진과 가려움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사람들. 이게 빨갛게 났기 때문에 그냥 이게 뭔가 이랬어요. 왜 도둑도둑하지 이랬는데 그게 가려운 게 자꾸 번졌어요. 이렇게 무서운 거 처음 알았어요. 겨울에 아무래도 건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각질도 많이 두꺼워지고. 겨울이면 더욱 도드라지는 발진으로 불편을 겪기 일쑤. 뻗을까요? 전신에 다 나타나가지고 생활이 불편하지 진짜. 온몸을 뒤덮은 발진은 사람들 앞에 서는 자신감마저 잃게 만든다. 이쪽에도 있지. 지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9살이에요. 건선이라는 피부 질환을 갖고 있어요. 짧은 치마나 반바지 같은 거 입을 수 없고 수영장 이런 데도 전혀 갈 수가 없고 아무래도 사람들 만날 때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또 다른 건선 환자 이숙자 씨. 날이 추워지면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녀는 현재 피부 전신에 걸쳐 발진이 퍼진 상태다. 까만 것이 다 죽은 거예요. 10년도 넘었어요, 나이가 좀. 근데 항상 이게 더웠다 그랬으니까 그런 게 이제 걱정이지.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장.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통증은 여전히 몸과 마음을 짓누른다. 사과하고서 발라가지고 40대부터 여기가 조금 나오더라고. 팔뒤꿈치가. 이게 생각지도 안 했지 뭐. 이거 약도 안 발랐어요. 나중에 차츰 번지더라고 이게. 병원이 번지니까 이제 병원이 가기 시작한 거지. 처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피부 질환은 온몸으로 번져갔고 건선에 좋다는 소문만 들리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무용지물. 오히려 재발의 고통과 약값 지출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 달에 얼마나 받아요? 300만 원이요? 거기는. 목욕탕을 갔는데 그 손님이 저 아줌마 못 오게 하라고 했대. 피부병 걸린다고. 그렇잖아요. 내 몸이 이러니까 그 사람 탓도 못 하잖아. 내 몸이 이러니까. 이처럼 피부 질환의 고민이 커지는 건조한 겨울. 피부의 각질층이 쉽게 손상되면서 피부 건조증과 같은 피부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 피부 건조증으로 진료받는 환자의 절반이
겨울에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 20년 동안 알아온 피부 질환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극복했다는 주인공을 찾아가 봤다. 계세요? 피부 질환을 극복하신 심재철 씨. 네, 제가 딸이에요. 아, 딸이에요? 네. 아, 심재철 씨는 어디 계세요? 아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심재철 씨 맞으세요? 예, 들어오세요. 피부 질환 건선 극복의 주인공 심재철 씨. 피부 질환을 앓으셨다고요? 예. 근데 지금 괜찮은데 어디였어요? 이거 보여줘도 되는지 모르겠네. 보고 싶어요? 예? 어딘데요? 여기 가슴인데. 가슴이요? 예. 비법을 알려주기 위해 노출을 서슴지 않는 심재철 씨. 여기요? 네. 이 부분이 다 그랬었어요. 20년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선. 하루가 다르게 전신으로 퍼져가 일상생활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머리부터 시작을 해갖고 온몸에 이제 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목욕탕목까지 뭐 사람들 얘기하는 찜질방. 왜냐면 창피해갖고 또 남들이 보면은 괜히 모르게 혐오스럽게 느낄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외부 활동하는데 상당히 힘든 내적으로 다 그런 걸 많이 느끼죠. 그를 가장 괴롭힌 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 가려움증. 단 하루라도 편히 잠들 수 있는 날이 없었다. 겨울철 같은 게 건조할 때는 이게 더 심해요. 그때가 정말 많이 갈라져. 20년 정도를 그런 고통 속에 살았었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 정말 많았었죠. 이게 평생 간다고 하니까. 각질이라고 해야 되나? 항상 이런 주변이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이제 까고 뭐 세수하고 씻다 보면 다 이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차 어느 날부터 되게 갑자기 없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2년 전부터 찾아온 몸의 변화. 온몸을 덮고 있던 건선이 하나둘씩 사라져갔다고. 깨끗하시네요. 그렇죠. 깨끗하죠. 어떻게 극복하신 거예요? 비법이 있습니다. 20년 고질병을 낫게 한 비결은 하루에도 수십 번 열고 닫는 냉장고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이 물이 비법? 드시는 게 뭐예요? 이거요? 나만의 피부 질환을 좀 좋게 해준 그거예요. 그러고 보니 범상치 않은 물의 색깔. 그 정체가 궁금하다. 탁한데요? 아, 이게 지금 야산에 가면은 있어요, 이게. 그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걸 보려면은 나를 따라서 1시간 정도 가야 될 것 같은데. 비밀 있는 곳이라면 지구 반대편도 두려울 게 없는 제작진. 극복 비결이 숨어있다는 마을에 한 걸음에 도착했다. 형님 뭐 하셔요? 예. 며칠 만에 만나네 우리 아버지.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잘 계셨죠? 예. 여기에 있는 이 불나무들이 제 피부 질환을 낫게 해준 거예요. 불나무요? 북나무. 들어는 봤나? 심재철 씨 건선 극복의 비결은 바로요 북나무. 빨갛게 잎이 물든다고 해서 붙여진 북나무는 열매 겉면에 흰색의 소금이 생겨 소금나무라고도 불린다. 앙상한 모습의 북나무. 그래도 효자노릇 똑똑해하고 있다고. 그때 제작진 눈에 들어온 두 남자의 이상 행동. 뭔가 계속 입속으로 나르기 바쁜 모습이다. 대체 뭘 하는 것일까? 잠깐만요. 지금 뭐 드시는 거예요? 이거요? 예. 이거 몸에 좋은 거. 여기 허영 나오잖아요. 허영. 예? 허영 나오잖아요. 여기 허영 거. 요거 이게 뭐예요? 이거 몸에 좋은 거라니까. 한번 PD님도 드셔보실래요? 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목록 봤잖아요 지금. 이렇게 핥으면 되는 거예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제작진. 직접 맛을 보기로 했다. 과연 그 맛은? 떫어요. 아, 써요. 써요? 쓴 것은 뭐예요? 북나무 가지 속에서 나오는 정체불명의 물질. 이 물질 속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이게 그 북나무 진액인데 피부 질환에도 좋고 아토피도 치료되고 뭐 건선도 치료가 되고 그 양나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북나무를 알기 전까지 불치병으로만 생각했던 건선. 하지만 북나무를 만나고부터 건선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는데
정말 북나무가 심재철 씨의 건선 질환을 낫게 한 비결일까? 북나무는 할로타닌이라는 여러분이 뜨뜻한 감의 뜰은 맛이 있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염증을 없애고 면역력을 조절하면서 혈관 활성을 저하하기 때문에 북나무는 건선에도 치료될 수 있겠다. 2년 전부터 먹기 시작한 북나무. 이제 전문가 못지않은 손놀림으로 북나무 다루는 일이 일상이 돼버렸다. 이게 제가 아까 먹던 북나무 다림물입니다. 평소 북나무를 활용해 다양한 요리를 해먹는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단골 재료는 말린 북나무잎. 최고게 간 가루는 어느 요리에서나 활용도 만점이다. 추출물 나왔어요. 예. 북나무 요리의 진수를 보여줄 두 남자. 북나무만 곁들여주면 건강 요리로 탈바꿈되는 것은 시간 문제. 북나무 추출을 넣게 되면 밀가루 냄새가 안 나요. 북나무와 밀가루가 만난 이색 건강 음식 북나무 수제비. 밀가루의 탄수화물 함량을 한 단계 낮춘 건강 음식이라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어구. 절로 흡입하게 만드는 맛. 굿. 아, 너무 좋네. 다음으로 북나무 다림물을 활용한 요리.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겨울철. 원기 보충 제대로. 피부 면역력까지 단숨에 높여줄 북나무 닭 되시겠다. 겨울철 피부 고민은 북나무로 해결. 딱 대령이요. 북나무로 싹튼 인연. 진한 형제를 보여주는데 역시 그 북나무 닭이 최고네. 피부 관련 한번 합시다. 뭐예요?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팩 한번 만들어 보게요. 다음은 피부에 양보할 차례. 그럼 젊어지는 거 아니에요? 젊어져야지. 오늘도 형님 때문에 젊어지겠네.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피부 관리. 달걀과 북나무 잎가루를 섞어 만든 북나무 팩이 완성됐다. 겨울철 건조해진 피부에 영양과 수분을 듬뿍 뿌려 넣어줄 시간. 이거 이쁘다. 나에게 북나무란 나의 피부 질환을 고쳐준 최고의 나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비법으로 피부 질환을 극복 중인 주인공이 있다. 계세요? 그런데 아무도 없다. 우선 집 주변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일반 가정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수상한 물건들. 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궁금증을 안고 둘러보던 그 순간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약재까지. 대체 이곳의 정체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닥터집하고 좀 아는데요. 예. 이곳의 주인인 한금희 씨. 피부 때문에 한 10년을 공부를 좀 했어요. 뭐 많은 양을 쓰지는 않지만 적은 양을 배합해서 화장수를 만들어요. 어허라, 집안 곳곳에 놓인 수상한 물건들은 바로 그녀의 피부 질환 극복 비결인 것. 건조한 피부를 위해 화장품과 비누를 직접 만들어 쓰는 한금희 씨. 그런데 그 이유가 따로 있다고? 사실 제가 건선이기는 한데 저희 아들이 더 심한 악건성이거든요. 건선을 앓고 있는 아들? 초등학교 4학년이 넘어가면서부터 피부가 점점 이렇게 말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악건성이구나. 그게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나쁜 마음이 막 들었어요. 죽어야지. 죽어야 끝이 나겠다. 그냥 같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는. 엄마의 정성 때문일까? 아들을 지독하게 괴롭히던 건선이 조금씩 호전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불과 4년 전 온몸이 피와 각질로 뒤덮였던 아들. 살이 마르니까 점점 더 가려워지는 게 좀 짜증났어요. 뭐랄까 자고 싶어도 그렇게 쉽게 잠이 안 자고 사람들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것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지독했던 건선의 고통. 아들의 건선을 호전시킨 비법은 대체 무엇일까? 드디어 밝혀지는 엄마 한금희 씨의 비법. 지긋지긋한 건선을 해결해준 열쇠는 바로 다름 아닌 냉장고 안에서 찾았다. 우선
세비룸으로 만든 로션과 크림이에요. 끈질긴 생명력으로 장명채라고도 불리는 쇠비름은 여름이면 들이나 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한해살이 풀이다. 쇠비름이 아들의 건선을 호전시킨 열쇠라고 믿는 엄마 한금희 씨. 대체 쇠비름의 어떤 성분이 피부 질환을 낫게 했을까? 쇠비름에는 우리가 오메가3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 혈관도 맑게 해주고 오메가3는 또 우리 몸에서 염증을 좀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바로 면역력을 키워주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면역력을 키워줘서 염증을 없애주는 작용을 합니다. 바르는 것이 끝이 아니라 매일 마시는 쇠비름 추출수는 또 하나의 비법. 그냥 물보다 약간 단맛이 조금 나고 조금 시큼해요. 쇠비름에 대한 확신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그녀. 우리 아들 먹이려고 샐러드 소스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신선할 때 먹어요. 야채 우에 토핑해갖고 샐러드로 먹고, 요거는 효소를 담은 건데 효소는 사계절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쇠비름 발효액 소스는 매일 아들의 밥상에 오른다. 쇠비름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기적도 없었을 거라고 엄마 한금희 씨는 말한다. 석재우 하면은 이제 피부가 굉장히 안 좋은 아이 이렇게들 알고 있어서, 근데 요새는 인사가 피부 많이 좋아졌다. 그게 인상인 것 같아요. 그런 인사 많이 듣네요, 요새. 아주 기분 좋아요, 그래서. 또 다른 비법으로 습진을 극복 중이라는 주인공. 작은 마을이라는 단서와 달랑 사진 한 장 들고 주인공을 찾아 나섰다. 사진 한 장으로 과연 주인공을 찾을 수 있을까? 요 마을에 이런 손을 갖고 계신다는 분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아이고 이게 뭐야? 징그러워 손이. 여기 이런 분이 계시다던데 이 마을에? 이게 뭐요? 마을에 없어요? 뭐이가 없다고. 뭐이가 있느냐고. 사진을 꽤 들어보던 할머니가 내린 결론은? 이거 다리예요. 이거 다리예요. 우리 저기 옆마을에 계세요. 옆마을로 오긴 했는데 이 넓디 넓은 이곳에서 무슨 수로 찾는담? 그때 암담한 제작진 앞에 나타난 차 한 대. 주인공 혹시 누군지 알아요? 이 손 주인공? 예, 알아요. 네. 아신다고요? 지금 거기 계신 곳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안내를 받으며 찾아간 것. 과연 사진 속 주인공을 만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이게 맞아요? 지금 선생님 맞아요? 예, 맞아요. 아, 잠깐, 이게 손이 지금, 손이 되게 심각한데, 지금. 숨 돌릴 새도 없이 바로 확인 작업. 그런데 이 손이 그 손이라고요? 괜찮은데? 멀쩡한데요? 멀쩡해요, 선생님. 예, 이 손이 아니고 왼손입니다. 아, 왼손? 예. 다시 살펴본 결과 사진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본인 확인. 4년 전 우연히 생긴 상처가 습진으로까지 발전. 물 한 방울 닿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컸었다. 봄여름 가을겨울 그 관계없이 가렵죠. 따갑고 가렵고 그랬습니다. 막 살이 타가지고 뚝뚝 떨어지죠. 그러면 더 아프죠. 또 머리도 빠지고 앞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습진에 좋다는 건 죄다 먹어도 보고 발라도 봤지만 전혀 나아지질 않았다는데 사람의 손이라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태. 처참했던 손바닥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비결. 궁금하죠? 네. 맞았어요. 맞았다. 대체 누구한테 맞았다는 건지? 미궁에 빠진 제작진 앞에 펼쳐진 의문의 상자들. 그 속에 비밀의 열쇠라도 있는 걸까? 자, 열어보시면 압니다. 드디어 상자 개봉박도 얼마나 진귀한 것이기에 이리도 겹겹이 쌓아놨는지. 드디어 공개되는 실체. 감춰왔던 비밀의 문이 열리는 순간 꼼틀꼼틀 살아 움직이는 이것은 제가 맞은 양봉 벌입니다. 지난 1년간 장종성 씨가 맞았다는 것은 바로 벌침. 벌의 독을 환부에 주입함으로써 치료를 돕는 방식인데 습진이 심했던 환부에 수십 개의 벌침을 맞음으로써 점차 습진이 호전됐다고 한다.
벌침으로 사용되는 벌은 비교적 독성이 약한 일벌이 적합. 페니실린의 1000배에 달하는 소염 살균 작용의 효과가 있다는데 벌침으로 습진을 치료했다고 믿는 장정성 씨. 과연 봉독이 피부 질환에 미치는 효능은 뭘까? 봉독 속에는 한 40여 가지 아주 우리 몸에 중요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몸에 염증을 없애주는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를 맑게 하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봉독 처치를 받게 되면 피부 염증이 줄면서 피부 혈액순환을 도와가지고 피부 질환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많이 아파요? 우리 피디님 한번 맞아보시죠. 네? 한번 맞아보세요. 아픈지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지. 한두 방 맞아보세요. 죽진 않죠? 네. 안 죽어요. 제작진 벌침 맞기에 도전장을 내미는데 벌이 뿜어내는 유형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제작진. 진짜 해드릴게요. 고된 벌침 신고식. 냈어요. 괜찮은 거요? 네. 오케이. 오. 직접 병원에서 한 주사 100방 맞은 거. 그 정도 아프고. 옛부터 전해져 오는 산에 가서 벌만 잘 쏘이면 10년지기 병이 낫는다는 속설. 이처럼 벌침독의 효능과 효과는 오래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벌 덕분에 건강한 손을 되찾게 됐다고 믿는 장정성 씨.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습진 특효약을 백방으로 찾아보던 끝에 알게 된 벌침. 송곳으로 찢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맞아야죠. 벌의 활용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부물인데 여기 발라주면 좋거든요. 이렇게. 허투루 버리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환부에 났던 침을 빼면 끝! 침 넣은 거를 이제 빼야 되는 거예요. 장정성 씨에게 선물과 같이 찾아와준 벌. 침을 맞으면 하나가 침 맞을 때마다 좋고 하니까 참 저는 혜택을 너무 많이 받고 벌 사랑해. 건선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건선을 유발하는 요인에서 얼마나 많이 멀어지고 그걸 피할 수 있느냐가 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겨울철에 난방장치를 틀어놓게 되면 몸은 따뜻할지 모르지만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실내의 적정 온도를 20에서 22도 그리고 적정 습도를 40에서 60% 정도 맞춰주는 것이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 피부 건강의 척도 실내 습도. 하지만 측정 결과 겨울철 실내 공간의 대부분이 적정 습도에 훨씬 밑도는 심각한 상태를 보였는데 추울수록 자꾸만 손이 가는 난방기구의 유혹. 그중 하나인 자동차 히터. 그렇다면 장시간 운전하는 기사들은 어떨까? 야간에 들어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건조한 피부 그대로 들어가면은요 피부가 갈라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피부에서 뭐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손님은 내딱 금방 하니까 관계 없어요. 관계 없는데 우리는 너무 막 답답하죠. 그렇다면 자동차 히터는 피부를 얼마나 건조하게 할까? 실험 전 먼저 수분 측정을 하는데 높게 나오셨네요? 히터를 틀고 다니면 보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바르죠. 바르고 오니까. 택시 운전 경력만 10년 자신있게 차에 오르는 체험자. 과연 그 결과는? 10분이 지나면서 차 내 건조함을 호소하기 시작. 피부도 건조하고 눈도 따갑고 이런 말할 수가 없네. 실제로 피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 운행 20분 후 다시 수분을 측정해봤다. 눈을 의심케 하는 결과에 체험자도 말문이 막히고 아우 안 되겠어. 단 20분 만에 절반 가까이 떨어진 수분도. 이처럼 피부 수분을 뺏는 건조한 실내. 이대로 괜찮은 걸까? 습도를 높이기 위해서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혹시? 그냥 화분 같은 거. 숯은 항상 있고요. 온 방마다 숯은 다 비치대가 있고요. 집이 건조하니까 거실에다가 빨래를 널어요. 집안의 습도를 높이기 위해 주부들이 많이 사용하는 천연 가습 방법들. 동일 조건에 밀폐된 공간에서 습도를 측정. 그 결과를 지켜봤는데 실험 1시간 동안 젖은 수건이 숯과 화분보다 높은 습도를 유지했다. 젖은 수건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수분을 방출하는 양이 크기 때문에 이제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효과적인 가습 방법은 무엇일까? 밀폐된 문을 열고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적인 환경을 조성, 8시간 동안 다시 습도를 측정한 결과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식물이 비교적 높은 습도를 유지했지만 세 가습군 모두 적정 습도 유지에는 실패. 천연 가습 방법만 가지고선 적정 습도인 40에서 60%를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은 차라리 과도한 난방을 피하고 잦은 환기를 해주면서 천연 가습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알쏭달쏭 피부 상식 하나. 피부 보습을 위해 자주 사용하는 마스크팩. 대체 어느 정도 붙여야 좋은 걸까? 보통 한 15분 정도. 한 20분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말릴 때까지 하는데요. 마스크팩이 마를 때까지요?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선 제작진. 세안 후 수분 측정 결과는 44.2%. 그렇다면 마스크팩의 평균 부착 시간 15분 후 피부 상태는 어떨까? 팩의 효과는 확실했다. 처음보다 수분도 약 2배 증가. 그렇다면 팩의 성분이 피부에 흡수될 때까지 떼지 않고 기다릴 경우 피부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1시간 후 측정 결과 처음 피부 수분 상태보다 3.8% 상승했다. 꼭 그렇게 15분이라고 정할 수는 없고요. 그거를 붙이고 있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뺀 다음에 그게 건조된 후에 보습 크림 같은 걸 한번 발라줘서 그 수분 팩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소를 피부 위에 가두어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철 피부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신만의 방법으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주인공을 찾아서 그 비결을 엿보기로 했는데 이때 제작진 눈에 들어온 단서 하나. 혹시 깨소금 쏟아지는 신혼이 건강 피부의 비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아, 그렇게 보이세요? 저 결혼한 지 25년째입니다. 25년이요? 네.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 아니에요? 네, 저희 아들이에요. 엄마와 아들 사이? 아니 대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48 됐습니다. 48이라고요? 32살 PD와의 대결에서도 뒤지지 않는 동안 외모. 20대 후반의 아들을 둔 엄마라고는 더욱 믿기지 않는데. 하지만 1968년생 48 맞다. 그렇다면 피부 나이는 어떨까? 색소 침착, 모공과 탄력도를 검사. 현재 추민수 주부의 피부 상태는? 지금도 이제 막 초기주름 상태. 이 정도 같으면 보통 한 30대 중반 정도라는 뜻입니다. 모든 여성들의 로망, 실제 나이보다 10살 어린 피부 나이. 과연 그녀의 동안 피부 비법은 무엇일까?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촬영 전 화장실로 들어간 추민수 주부. 도통 나올 생각을 않고 속이 타들어가는 담당 PD. 실례를 무릅쓰고 문을 두드려 보는데 혹시 지금 볼일 보고 계시나요? 아, 지금 왜 이렇게 화장실에 오래 계세요? 아, 원래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 원래 세안을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다면 오래 걸리는 세안이 그녀의 동안 비결?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물 온도 재고 있어요. 온도요? 네. 동안 피부 첫 번째 비결은 바로 3단 세안. 세안은 물을 얼굴 아래서 위로 20번 정도 끼얹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의 온도. 뜨거운 물을 시작으로 미지근한 물로 헹군 후 찬물로 마무리. 지난 2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3단 세안법을 고수해왔다가 3단 세안법이 끝났습니다. 클렌징을 할 때는 따뜻한 물로 충분히 모공 깊숙이까지 청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또 갑자기 찬물을 하게 되면 피부가 또 트러블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중간 단계 미지근한 물을 거쳐서 맨 마지막엔 아주 찬물로 목용을 조여주는 거예요. 추민수 주부의 동안 피부를 위한 또 다른 비결.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뿌려준다는 이것의 정체가 궁금하다. 지금 못 뿌리시는 거예요? 아, 이거 3이에요. 3이요? 네. 제가 직접 집에서 만든 파삼 미스트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파삼.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화삼이에요. 상품성이 떨어진다 해도 인삼은 인삼? 비싸진 않을까? 잔뿌리가 많고 해서 좀 가격이 싸요. 저렴한 인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굵은 뿌리는 넣고, 그 잔뿌리만, 굵은 줄기는요, 좀 이렇게 차를 끓여 먹거나 꿀에 재서 먹거나 활용할 수가 있고요. 쓰지 못하면 잔뿌리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25년차 베테랑 주부의 알뜰한 피부관리법. 버리지 않고 모아둔 파삼을 깨끗이 씻어 끓이기만 하면 건조한 피부를 보호해줄 미스트가 완성된다. 추민수 주부의 동안 피부 따라잡기. 그녀의 밥상에는 어떤 비결이 있을까?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보는데 이때 남은 반찬을 얼굴에 붙이는 추민수 주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시마 팩이에요. 다시마 팩이요? 네. 저는 그 다시마를 반찬으로도 쓰고 또 팩으로도 써요. 굉장히 사용한 후에 촉촉하고 사용감이 굉장히 좋아요.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뭐 미스트나 팩도 한번 해보셔서 여러분들도 피부 관리 한번 해보세요. 사실 동안미인 하면 우리 완선 씨도 빠지지 않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말이 나온 김에 네. 완선 씨만의 그 동안 비결 한번 시청자들에게 공개해 주시죠. 네, 저의 동안 비결은 진짜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비법은 바로 춤입니다. 네, 겨울에도 이렇게 춤으로 땀을 흠뻑 내고 나서 그다음 이제 시원한 물 한 잔 딱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도 좀 춤을 좀 추니까. 그러니까 박영호 선생님도 완전 동안이시잖아요. 그래서 비법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 흔히 미는 잠꾸러기 이런 말 있잖아요. 네네. 미남도 잠꾸러기입니다. 숙면을 취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러고 보면 피부에 대해서는 이제 먹는 게 좋다, 뭐 자는 게 좋다, 바르는 게 좋다. 그게 참 말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새로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피부의 면역력을 높이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피부 면역력을 높이는 건 뭘까? 그 비결의 주인공을 찾아 나섰다. 안녕하세요. 여기 채널에 닥터지버거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피부 질환을 겪고 간 분이 있다고 하던데. 여기 2층에 올라가면 있어요. 저기 2층이요? 네. 비결을 알려줄 주인공은 누구일까? 계단을 오르자마자 맞닥뜨린 요 꼬마가 주인공인가 했더니 네. 권영찬 씨 아니세요? 네, 어쩐 일이세요? 피부 질환을 극복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잘 찾아온 거 맞나요? 잘 찾아왔죠. 두 아들의 늦깎이 아빠 방송인 권영찬. 방송과 강연을 종횡무진하면서 방송인뿐만 아니라 스타 강사로서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권영찬. 43세 얻은 첫 아들에 이어 늦둥이 둘째까지 태어났는데 둘째 곧 우연이에요. 처음에 막 긁어갖고 막 잡아 뜯었어요, 자기를. 달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좀 미안하고 답답한 마음. 둘째가 태어난 기쁨과 함께 권영찬 부부에게 찾아온 고민거리. 우연히의 몸에 생긴 아토피 피부염이 문제였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심각할 때는 여기 이렇게 눈썹과 눈 사이에 정말 심해졌어요. 예전과 달리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황.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네. 그럼 그 비법은 뭐예요? 비법이요? 여기서 말하면 재미없고요. 그 비법은 집에 가야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집으로 가시자고요. 아토피 극복의 비결을 파헤치러 찾은 권영찬의 집. 뭔가 특별한 점이 있을까? 집안 구석구석 살펴보던 제작진 눈에 들어온 것. 이 물건의 정체는? 찬바람이 많이 나올 정도로 가습이 되고 있어요. 애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우연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집이 좀 건조했거든요. 근데 좀 집이 촉촉한 느낌인데 우연이 때문에 더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들 바보 권영찬의 피부관리 노하우 대공개. 둘째 우연이의 예민한 피부관리를 위해 권영찬이 두 팔 걷고 나섰다. 피부에 자극을 덜 미치는 미지근한 물로 20분 이내 목욕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 방송하면서 아토피 아이로 고생하는 부모님들 인터뷰하고 다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나도 다 알고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우리 둘째가 직접 이러니까 또 다르더라고. 아토피의 목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보습력 유지.
물기가 마르기 전 3분 이내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다는데 피부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이거 바른 다음에 너무 좋아졌어요. 바르는 방법에도 비결이 있다는데 두껍게 바르기보단 얇게 자주 발라주는 것이 그만의 철칙이라고. 나 때문에 그런가? 내가 뭘 잘 못 먹어서 애가 이렇게 이런 피부 질환이 생겼나 정말 엄마들이 죄책감이 들지도 몰라요. 진짜 그거는 애 안 낳은 사람 몰라요. 애 안 낳은 사람 몰라요. 권영찬 부부의 오랜 살림 내공에서 나온 지혜. 아토피 극복 최고의 비결. 음식 속에 답이 있다는데 과연 어떤 음식일까? 김치? 여기도 김치, 저기도 김치, 세상의 모든 김치 총집합? 제 고향이 전라도라서 종류가 엄청 많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먹는 편인데 유독 더 많죠, 종류가. 밥상에 빠지면 섭할 음식 김치가 장 건강에 좋은 건 익히 알려진 사실. 그 밖에 내 몸에 약이 되는 김치의 효능은 많다. 사실은 김치에는 유산균이 많잖아요. 이 김치만 제대로 먹으려도 요거. 김치 앞에서 쉴 수 없는 젓가락 신공을 펼치는 권영찬. 이건 깍두기인데요. 이것도 너무 익으면 김치 유산균이 많지 않대요. 그래서 적당히 넣습니다. 유산균 씹는 소리 들리세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김치에 대한 무한 사랑은 첫째 도연에게까지 대물림됐는데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김치지만 우연히같이 어린아기에겐 크기만한 김치의 장벽. 근데 우연이는 김치 못 먹잖아요. 그죠. 우리 우연이는 김치를 못 먹으니까. 그래서 꺼내준 비장의 무기. 우연이의 눈높이에 맞춘 필수 식품이라는데 우연이를 위한 이 흰가루의 정체는? 분유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건 분유도 아니고요. 저희가 먹는 김치 유산균이 들어있는 가루예요. 피부 면역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애기한테는 이 유산균 가루를 같이 이유식에 넣어서 먹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효과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가루의 정체는 김치에서 추출한 유산균. 이유식에 곁들여 먹임으로써 우연이의 피부 면역력을 쑥쑥 높여주고 있다. 우연이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필수 식품으로 자리 잡은 김치 유산균. 네, 아토피랑 피부 관리 때문에 구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거친 바람이 불 때 그리고 강연을 많이 하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물을 많이 먹고 그리고 유산균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 편이죠. 피부 면역력을 높이는 비법 김치 유산균에서 확인 완료. 이처럼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건강식품의 효능을 가진 김치. 정말 김치 유산균은 피부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걸까? 김치 속 유산균을 알아보기로 했다. 1g당 10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는 김치. 그중에서 면역의 불균형을 정상화시키는 유산균을 찾아냈다. 3,500개 균 중에서 피부 면역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을 찾아내었고 그 유산균이 CJLP133 유산균입니다. 실제로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김치 유산균의 133번째 균 중 아토피 환자에게 먹인 결과 증상이 30%가량 호전됐다. 피부 면역력을 높였으면 다음은 피부 관리? 여자들에겐 영원한 고민거리다. 피부에 자신은 없는데요. 왜 겨울이 되니까 많이 이렇게 피부가 당기잖아요. 제일 자신 없는 게 피부인데요. 이런 이번 기회에 촉촉하게. 최고의 보습법을 찾기 위해 그녀들이 체험에 나섰다. 밀착시켜 주시고요. 이마 밀착시켜 주시면. 먼저 각각의 피부 상태를 알아봤다. 전체적으로 긴 자티들이 지금 이렇게 끔찍해요. 무서워요. 부정하고 싶은 현실. 먹물 오징어 가보죠. 드디어 밝혀진 그녀들의 피부 나이는? 나름 동안이라 믿어온 경은 씨는 3살 많게, 타고난 피부 미인 미연 씨는 2살 적게, 꾸준히 관리해온 명희 씨는 3살 적게, 마지막으로 자연미를 추구해온 미영 씨는 실제 나이와 같게 나왔다. 수분 밸런스에 따라서 이제 피부 나이가 측정되는 거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수분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연 우리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최고의 보습법은 뭘까? 각자 사용할 화장품을 동일한 천연 재료로 직접 만들어 체험해보기로 했다. 아 뜨거. 미스트. 저는 팩. 저는 크림. 저는 물. 일주일 동안 체험 잘할게요. 그 결과는?
아, 싫어. 엄마 끓이는 거 봐가지고. 얼마나 좋은데. 엄마 되게 촉촉해졌는데, 오르면. 아, 싫어. 아, 싫대. 수분 크림을 체험 중인 경원 씨네는 친정 엄마까지 관심을 보이는데 나 체험하는 거였거든, 일주일 동안. 이거 체험하면 얼굴이 뭐 한 5살은 젊어진대. 엄마도 발라볼래? 젊어지는 거래. 나 나이 먹어갖고 뭐 이렇게 잘못했냐. 아, 발라봐, 한번. 이거 향도 좋고,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발라봐봐, 엄마. 냄새 좋다. 냄새 괜찮아. 확실히 좋은 것 같아. 향 좋지? 이마가 반질반질해지고 엄마는 볼이 여기가 탱탱해. 볼이? 엄마는 60세, 나는 이제 30세 되는 거야. 좋겠다. 체험단 중 유일하게 먹는 보수법을 택한 미영 씨. 우리 제일 맛있는 거 같네. 어린 올케도 덩달아 체험 중이다. 저기 피부에서 저기 수분이 뚝뚝뚝? 물이 최고지, 물이. 역시 물은 원샷이에요. 팩으로 수분 공급 중인 미연 씨. 편안하게 올려주세요. 좋은 건 나눠야 하는 법. 엄마와 함께 팩을 합시다. 이리 와. 같이 하자. 냄새나. 자,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상해? 7일간의 체험 종료. 과연 그녀들의 피부는 어떻게 변했을까? 피부 나이 측정 결과 수분크림 체험자 경원 씨는 변화 없음. 수분팩을 체험한 결과 역시 변화 없음. 수시로 미스트를 뿌려준 명희 씨는 1살 어리게. 생수를 마신 미영 씨는 일주일 만에 무려 3살 감소.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내일 잠자기 전에 이제 수분 크림 충분히 발라주시고요. 낮 동안에는 미스트 틈틈이 잘 사용해주시고 일주일에 2, 3회 정도의 팩 관리 해주시면 건강한 피부를 가지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가장 수분 보충에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철에는 피부 건조를 막기 위해서 충분히 마시고 꼼꼼히 바르고 또 이거 수시로 뿌려줘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피부 건조는 몸 전신 어디에나 생길 수가 있지만 특히 두피 관리가 겨울철에는 중요한데요. 두피에다가는 사실 보습제를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각질이 떨어져서 겹게 묻으면 우리는 그냥 비듬인가 보다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증상을 더 이제 악화시키거나 질병으로 치유해질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얼굴과 몸 그리고 두피까지 촉촉하게 관리해서 이번 겨울엔 모두들 피부 미남 미녀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쳐줄 닥터 지바고 다음 주에 만나요. 중년 여성 3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는 요 실금. 나이 들어서 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20, 30대도 안전하지만은 않다는데. 팬티에구나. 근데 저리기 때문에 현관문 열기도 전에 또 한 번 갔다 와야 돼. 저만의 2가지 비법으로 완치했습니다. 자신만의 비법으로 요실금을 극복한 사람들. 과연 그 비법은? 다음 주 닥터 지바고에서 확인하세요. 황산세안법이 끝났습니다. 자주 합니다. 우리.